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취기현 판사가 드디어 참 일을 저질렀네요. 그런 평가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5명 모두 싹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게 순수한 법리적 판단인지 아니면 정무적 여론의 영향, 특히 이제 여권의 이 압박을 받은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요, 지금 우리 야권에서는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고요. 여권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자, 취기현 판사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해서 우리 야권에서는 거의 뭐 히어로, 영웅이 되다시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기현 판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설치하게 되는 이 물의 흐름의 시작이 바로 취기현 판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취기현 판사 이런저런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죠. 예. 그게 정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자, 본래 강남 룸사롱까지 이제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잘라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못 잘라내니까 전담 대표까지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여권의 불신의 대상이 돼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여권에서 말이죠. 취기현 판사를 비판할 소지가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봐요. 예, 왜? 이번에 이거 판결을 잘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판결을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별로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제가 보기도 그렇고 전반적인 의견이에요. 윤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바늘구멍일 것이다. 이런 기사까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죄를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참 이게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우선 직권남용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증거를 정말로 인멸했느냐? 왜냐하면 서훈이가 이제 안보실장 하면서 관련 증거를 갖다가 전부 폐기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5천 건이나 폐기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증거인멸로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취기현 판사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권 남용이라고까지 볼 만한 그런 요소도 별로 없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월북 판단은 아니다는 겁니다. 월북 판단은 아니지만은 정책당국에서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충분하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판결 내용, 모든 언론을 종합한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고, 검찰 항소 포기 못하겠죠. 당연히 항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서훈과 박지원의 이제 반응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대진, 지금 이제 이대진 씨의 친형, 이 유족 측에서 아주 상당한 분노를 표명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요, 제가 이미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문정과 백혜령과의 개딸 히어로의 혈투, 여기에 관해서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칼럼을 실었어요. 요 칼럼을 통해서 이재명이는 왜 말이 없느냐. 이재명 특징이 뭐예요? 민감한 거, 논란의 중심이 있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도망가 버려요. 자, 이 지점을 지금 김창균 논설 주간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적으로 말이죠. 이번 이제 판결, 이 판결의 특징을 아주 압축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재판부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안보라인에 있던 서훈, 박지원, 서욱, 그리고 김홍희 해경청장, 노은채 비서실장 5명 모두 지금 이제 이 무죄를 받았어요. 자, 2020년도 9월에 이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죠. 시신이 소각되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 사건을 갖다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정원 국방부 문건 5천 건을 삭제했다. 5천 건 이상. 이게 이제 혐의의 핵심입니다. 자, 우선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시한 문건 삭제라고 하는 것은 은폐 시도보다는 보안 관리 조치로 볼 여지가 훨씬 더 많다. 자, 그리고서 국방부와 국정원 내 보고, 조치, 결과 모두 문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은폐의 정황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지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면 당시 문재인이가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했다. 명확히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고 이를 어겼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초기 대응은 사실 확인 이후에 공개라고 하는 절차적 판단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제 월북몰이의 의도, 이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결론, 즉 자진 월북을 미리 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월북 판단은 군첩보와 해경의 당시 수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제한적 정보로 내린 판단이었고 정당성 결여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은요, 사후적으로 보면 구조 조치가 지나치게 아니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정부 대응은 부적절했다. 그래서 피격에서 소각 전까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없었던 점은 행정적 정책적 실책이다. 그러나 이것이 형사 범죄까지는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남용, 보안 유지, 가장 큰 쟁점이 이제 보안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서훈이가. 그리고 문건 삭제 지시, 이게 직권 남용이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허위 발표, 은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재판부는요, 아니다. 국가안보와 대북첩보와 관련된 보안 조치는 직무 범인의 재량 행위로 평가된다. 보고, 회의, 조치가 문서로 다수 남아있고 정보가 처음부터 제한 전파가 원칙인데 그걸 늦게 바로잡는 과정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래서 특정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정도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소심에서는 보안과 정책의 재량의 범위, 그리고 형사상 직권남용의 범위, 이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항소심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시가 실질적으로 수사 보고를 차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심이 다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 증거인멸과 공개기록물 훼손 의도. 그래서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문건 5천여 건을 삭제한 것은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 은폐, 월북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에 불리한 문건을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거는 고의적 공용물의 삭제와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요, 관련 논의의 지시, 보고가 오히려 다수 문서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대북 군사첩보는 원래 제한전파 보관의 원칙인데 비해서 원칙인데 초기 전파가 과다했고 이를 사후 정리, 즉 삭제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인 은폐로 볼 정도의 고의성과 위법성은 증명 부족이라고 판단된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요, 삭제 대상 문건의 범위, 내용, 시점, 지시 라인을 더 세밀하게 따져서 단순 보안 조치인지 아니면 불리한 자료만 골라서 없앤 것인지 다시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쟁점 세 번째는 월북무리와 허위 공표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요, 이번 판결은 월북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도요, 월북무리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자, 검찰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자진 월북 결론을 먼저 정해두고 군 첩보하고 해경 발표를 그 방향으로 맞춰가면서 유족과 국민 앞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특정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 회의를 진행한 정황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들은 군첩보와 해경 수사 결과 등 당시 확보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평가다. 그리고 그 판단의 합리성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형사상 허위 공문서, 허위 공표 수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게 이제 정책사항이라 이거죠. 정책사항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는요, 지금 당시 월북 판단의 전체 사실, 예, 도박이라든가 채무라든가 이런 거, 이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실체적 근거를 가졌는지, 그리고 청와대와 안보라인이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 보도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추가 사실심이 핵심이 된다. 그리고 쟁점 네 번째는요, 구조 의무 위반과 형사 책임을 따져보면 재판부는요, 정부의 구조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지만은 형사 처벌과는 구별을 했습니다. 구조될 것이라고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가 피격, 소각됐는데 사후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나치게 아니한 판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형법상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에는 구성요건 충족 그리고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도 말이죠. 헌법상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와 개별 공무원의 형사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과실, 예견 가능성, 그리고 조치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 쟁점은요. 국정행위와 정책 판단, 그리고 사법심사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상 안보 대북정책 결정이 어느 정도까지 형사법의 심판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하고 직결되는데 피고인하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책적 판단을 형사법적으로 끌고 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요. 최고 통수권자의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는 지시, 그리고 정식 체계에 따른 논의와 보고, 그리고 당시 정부의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법부가 정책 판단의 옳고 그름까지 형사 잣대로 재구성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말이죠. 국정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의 범위, 직권남용의 이 용건을 엄격하게 보는 측면, 최근 판례 흐름이요.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쟁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의견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직접 뭐라고 설파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공소사실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무죄를 때렸어요. 전부 5명. 2020년도 9월에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3년여 만에 판결이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지금 우선적으로 증거, 국정원과 국방부 첩보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5천 건을 넘게 삭제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재판부는요. 이대진 씨 사건 관련 논의와 지시,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고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서 남아있다.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등은 처음부터 제한적으로 전파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전파됐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요. 이대진 씨의 피격 소가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문재인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검사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자,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이대진 씨의 피의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시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북한 측의 확인을 구하거나 군의 공식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섣불리 언론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안보라인에서 이대진 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어요. 왜냐? 월북 여부에 관한 수사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고 그 서훈 실장 등 자진 월북 방향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하여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훈 실장이 당시 안보실 지휘라인에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고려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재판부는요. 제한된 시간 내에 한정된 정보만을 가진 상태에서 당국이 월북으로 판단한 것의 합리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들은 모두 군의 첩보와 해경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사정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주장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동기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요, 지금 당시 안보라인에서 구조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그래갖고 피격과 소화까지 된 거, 이거는 잘못했다. 그래서 당국은 이대진 씨가 구조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몇 시간 후 피격 소각이 됐는데 사후적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서훈 실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보한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다며 기소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다.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고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서야 할 것이며 그러나 검찰과 감사원의 무리한 수사와 조사가 파면된 전임 대통령이 후임 시절부터 후보 시절부터 거침없이 드러낸 예단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납득이 안 됐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판단과 보고서를 문제 삼아 감사와 수사가 진행된다면 과거에 누가 책임있게 안보를 지켜 나가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박지원이가 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저를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다.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장을 심판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사필 규정이다. 성탄 선물을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그동안의 직위원 판사는 얼마나 몰아붙였어. 박지원서부터 시작해갖고. 응? 이거 그러면 저 직위원 판사 그동안 몰아붙인 거 잘못했다고 사과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측에서도 전부 환영하는 전향적 결과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야당은요, 민주당 사법장악의 현실화다. 예, 그래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차가운 바다 위에 내버려 두었음에도 누가 하나 책임지는 이유 없고 전원이 무죄라고 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된다. 상급심을 통해서 국민적 의문과 상식의 괴리를 바로잡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또 특이한 내용인데 하나는요, 지금 이재명 부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관련 내용을 유튜브에서 언급한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안동경찰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부친의 고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로다가 사자 명의를 훼손했다. 그래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어요. 내용이 뭐냐? 작년 8월에 이 A씨는요, 고인이 생전에 입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요, 유튜브의 한 신사 프로그램 패널로 참석해서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 도주했다. 1972년에서 73년도경 마을 전체의 여변초 수매 대금을 들고 사라졌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난 4월 달에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 관계자는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훈 독직 폭행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진웅이 결국 정직 대신에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 철봉. 그러니까 이제 정진웅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가 말이죠, 지금 대전공업 검사가 있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 저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몸으로 던져갖고 이 폭력, 폭행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한 징계를 지금 오늘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유심카드 압수수색하고 그 당시 난리가 났었죠. 뺏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 폭행 혐의로, 예, 한동훈의 이제 팔 어깨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서 폭행해갖고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지만은 2심에서는 폭행의 고의성이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는요, 재판 결과 별개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5월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가 이제 정직 대신에 견책 처분으로 낮아졌어요. 아, 참 대단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대단한 것이죠.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문정 백현웅 개딸 내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창균 칼럼이 되겠습니다. 이문정 백현웅 더 이상 이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마약 수사와 관련된 외압 의혹,
이거를 이문정한테 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린 특명이 뭐냐? 백혜령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문정과 백혜령 간에 내전이 벌어졌어요. 내전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문정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백혜령이가 나름대로 별도의 또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니까 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처분했습니다. 이 내전이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런데 왜 이재명이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이 지점을 김창균 칼럼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 이거죠.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둘이 불붙게 된 것은 결국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이문정한테 시키고 그거를 갖다가 백현웅한테 시키면서 이게 벌어진 거 아니냐는 거죠. 그 갈등의 원인, 무책임한 수사 지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현웅 이문정이가 개딸이 스타 투톱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투톱이 됐다가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혜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마약 밀수 폐호라고 하는 음모론적 발언으로 개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됐고, 그 이후에 이재명은 이문정이 지휘하는 인천세관 마약 사건 합동수사단에 백혜령을 합류시키면서 두 사람이 개딸의 히어로라고 하는 조합이 탄생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수사한 결과 이문정이가 세관이 마약 밀반임을 도왔다는 백혜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내부 균열이 발생했어. 개딸 내전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혜령은 이문정이의 수사는 이문정이가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더라.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개딸과 좌파 유튜버들이 이문정을 공격하면서 진영 내 분열이 심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문정도 결국 검사했다. 이런 배신자 프레임까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평에서는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백혜령을 이문정 수사안에 넣으라고 지시하면서 스스로 불을 질러놓고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열성 지지층의 음모론적 감정에 영합하다가 수사 혼선과 개딸 내전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이재명이가 국정안정보다는 지지층 달래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예,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칼럼은요, 백혜령의 음모론적 주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이재명의 판단이 지지층 개딸 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거기에 대해서 불을 꺼야 될 거 아니냐. 왜 도망만 다니느냐. 그래서 현 정권의 리더십 부재,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